근데 본건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임대인이 본건지 물건과 비슷한 다수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특별법상에 속하는 임대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건의 채권을 양수해 왔을 때 거의 90%의 확률로 경매 유예 등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매 유예가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감안해서 채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무님, 예, 뵈러 왔는데 어디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연락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여기는 있는 데라. 저희는 이제 뭐 연락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도 예, 직접 아유. 대면해서 인사드리고 아유, 이렇게 예, 예. 새벽에서 출발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창원에서 왔고 이는 이제 서울에서 왔고 아, 이 친구는 북한에서 예. 예, 넘어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매각을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합당한 거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임의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예. 예정 물건 상의 금액은 저희가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사님하고 자주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변 이제 새마을금고 분들에게 저희를 소개해 주실 때 한 말씀만 좀 첨해 주시면 예. 제네트 한 곳만 알아두면 예. 어중간한 대부업체 10군데보다는 저 일본 예, 얘기할 겁니다. 예, 월등히 낫다. 그거는 귀한 시간 아유, 내셔서 아닙니다. 방금 제가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생활공부 안 가봐도 되겠네요. 대전에 있는 데는. 일단 대전에 어디 가시려고 했었어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전의 중심에 있는 중심 맞나요? 유성구에 있는 채권, 즉 담보부 NPL 채권의 담보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경매 낙찰될 때까지 공개라고 하셨는데 꼼 그래도 소개해 주신다면. 물건의 종류는 주거용 부동산이고요. 일단 배당 60, 유입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 40으로 평가한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이고 전세 사기 특별법상의 경매 유예 등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주거용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가액이 경매기간 도화 등으로 인해서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채권을 떠올 때 근질권 비용도 우리가 조달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방어 입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물건이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것 같으세요? 보실 때? 상가가 생각보다 들어요. 그래 뭐 우리는 낙찰가만 보는 거예요. 관리는 잘 된 것 같은데. 다 땅 사서 다 지은 거예요, 자기. 소규모 시행업자네.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요? 저는 땡큐죠. 이런 것들 일단 호실 개수도 많고 수익률은 나오겠네. 위치도 여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배당을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툴은 배당이죠.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죠. 경매기간 도가로 인한 권리가액이 높아짐으로써 방어입찰에 대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니까 방어입찰 했을 때 우리가 털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경매 사건 접수가 될 건가요? 경매 사건 접수가 됐죠. 채권자 측에서 이제 본건 접수하고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새마을금고는 채권을 얼마에 매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채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 평가 단계에 있다. 근데 본건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임대인이 본건지 물건과 비슷한 다수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특별법상에 속하는 임대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건의 채권을 양수해 왔을 때 거의 90%의 확률로 경매 유예 등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매 유예가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감안해서 채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 감정가랑 현금액 정도는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경매 사건 접수됐는데 그 경매 사건도 접수가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진행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나오면 안 되겠네요, 물건이. 영상 나오면 안 돼요. 예, 나만 찍어요. 그렇게 자꾸 사기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없는 걸 갖고. 근데 개인 보호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사님 보시기에 싸게 지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보셨을 때 싸게 지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부분들이 일단 있을까요? 외장재가 전면만 둘렀고요. 외장재가 전면만. 예. 앞에 대리석이고 뒤쪽에는 뭐예요? 저건 그냥 제일 싼 자재. 제일 싼 자재, 드라이비트 같은 거. 드라이비트 같은 거. 돌이 아닌데. 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돌가루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 뿌리는- 가지고 아, 업자답게 지는 건물 같아요. 입자답게. 총 몇 세대예요? 이 두 동 포함해서 거의 한 30실 정도. 채권 매입하고 나면 일부는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채권을 확정적으로 만약 매입하게 되고 권리의 변동이 종국적으로 종결됐을 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거니까. 지금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뭐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검토 중인 채권이기 때문에 오픈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죠. 낙찰될 때까지. 낙찰될 때까지. 네, 낙찰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낙찰되고 나서 이제 사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죠. 대표님 어디 또 현장 또 가실 때 있으세요? 네, 아마 본건지 물건하고 이제 또 한 군데 더 갔다가 우리가 채권만 거래를 한다고 해서 채권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담보 부동산, 즉 담보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담보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담보물의 현황에 따라서 내가 권리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는 선순위 채권 지금 점유 현황이 없는데 정작 가보니까 뭐 명도 대상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현황을 봤을 때 외관이 많이 낡았어, 노후화됐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방어 입찰 유입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유입 취득했을 때 그럼 수리비가 많이 나와.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우발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물건지를 실제 임장을 가야 된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동에 최소 10개에서 16개 정도의 호실이 나와줘야 최소한의 임차 세팅을 했을 때 금융 비용과 필요비를 견디고 그래도 가져가는 마진폭이 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